저번에 저희가 속력과 속도의 개념, 그리고 가속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운동의 종류를 이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이 운동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이제, 일단 속도,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어떤 운동. 운동의 종류에는 이제 뭐가 있냐? 크게 보면은 이제 등속 운동이랑 아마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배울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 운동. 크게 이거 두 개만 일단 제일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운동들도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니까 물리원에서는. 그러면 자, 등속 운동이 뭘까요? 등속 운동. 이게 한자로 치면은 이게 같을 등자, 속도가 이제 일정하다, 항상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까지 있는 게 등속 직선 운동은 뭐냐? 그러니까 속력이랑 운동 방향이 직선으로 일정한다는데 그냥 등속도 운동이라 생각하면 그 속도가 방향도 포함이었잖아요. 속력이랑 방향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시를 들면 이 물체가 5m/s의 속력을 유지한 채로 이쪽 방향으로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쭉쭉. 그러면 이게 등속 운동입니다. 그러면 등가속 운동은 뭐냐? 등 플러스 가속. 가속이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가속이. 가속이 저번에 뭐였죠? 속도의 변화량. 이거를 이제 그 걸린 시간으로 이제 나눈 거죠. 그러니까 가속이 생기면은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이제 그러겠죠. 네. 그 뭐 등속 운동도 뭐 따지고 보면 정지해 있는 것도 이제 등속 운동인 셈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등가속 운동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5m/s인데 1초 있다가 10m/s가 됐어요. 그럼 이거 또 1초 있다가 어떻게 돼요? 15m/s가 됐어요. 1초, 1초. 일정한 시간마다 일정한 크기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거의 등가속도 운동의 예시가,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처음에 속도가 0에서 시작을 해서 1초 있다가 속도가 9.8m/s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있다가 또 19.6m/s가 되고 점점 떨어질수록 그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네. 그래서 이제 등속 운동 같은 가속 운동이 있는데 자 이제 차근차근 등속 운동부터 봅시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등속 운동은 그거예요. 그 등속 직선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 그러면 자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소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3m/s로 이제 일정하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5초 동안 이 운동을 했으면 몇 미터 이동을 하나요? 그 이제 1초당 3m를 이동하는데 이거를 5초 동안 이동한 거니까 이러면 이제 이 초길이 없어지고 15m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실 수 있죠. 이거를 그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막 뭐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뭐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알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머리에 박히는데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뭐 S는 VT다 이렇게 외우면 이제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번에 말했던 그게 있잖아요. 속력이 뭐였죠?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죠. 네. 이게 평균 속력이었잖아요. 평균 속력. 근데 이게 등속 운동일 때는 이 평균 속력 이퀄 그냥 속력이 되는 거였죠.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공식만 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를 봐야 돼요. 그래프를.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거 그래프 모양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시로 3m/s라고 해보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옵니다. 직선.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냐 하면은 1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함수가 이제 y는 ax 이렇게 돼 있으면 이 x의 그 차수가 1이죠. 1. 네. 그래서 이게 1차 함수 모양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속력이 일정하다 했죠. 속력이 1초당 3m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초 지나면 여기가 3m. 그 다음에 또 여기 1초 지나면 또 여기 또 3m 늘어나죠?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6m.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증가해요. 일정하게. 저번 시간에 봤던 이제 그래프랑 비슷한데 비슷한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도 이거 설명했었죠. 그래서 시간, 그 다음에 속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시정지를 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떠오른다 하면은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로 나옵니다. 일자로. 이건 상수 그래프죠. 상수. y는 a 느낌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상수로 그냥 쭉. 왜? 속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등. 속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그럼 이 a의 값이 뭐냐? 저희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그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수학에 대한 기초가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이게 항상 일정해요.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일 때는 이만큼 증가한 거랑 이만큼 증가한 거, 이거 비율이 이거 증가한 거, 이거 증가한 거, 이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울기가 속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이동거리가 뭐였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알았죠? 그 속력 이제 그 방향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게 속력입니다. 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5초 동안의 그 이동 거리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속력이 예를 들어서 3m/s였고 시간이 이제 5초였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이제 15m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보니까 그래프에서 보니까 이 길이가 속력 여기가 이제 뭐 3m/s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초일 때 시간 이거 두 개 곱한 게 뭐죠? 그래프에서 여기 넓이죠. 넓이. 그쵸? 네, 이거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도, 시간 속도 여기서는 그냥 속력이라고도 표기를 해도 돼요. 왜? 이거 숫자만 표기하는 거면 이제 같으니까. 이동 거리를 보려면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x축의 시간, y축의 속도 아니면 속력 있을 때 여기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다시 설명을 차근차근 해보면 자, 등속 직선 운동에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1차 함수 그래프에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 이 직선의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이 속력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이렇게 일자, 상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일자로 나오고 이 값이 아까 말했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이 값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시간만큼의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여기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더라. 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 외워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래프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시간, 그 다음에 가속도. 이거는 그래프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는 그냥 0입니다. 0. 없어요. 왜? 속도가 변했나요? 안 변했죠. 계속 일정하죠. 이 변한 게 없으니까 가속도가 0이에요. 0.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0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나 다시 말하지만 이거 그래프의 세 개의 형태를 알아놔야 됩니다. 시간, 이동거리,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일자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 등속 직선 운동이구나 라고 유추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 이게 이제 가속이 이제 그 속도가 이제 그 변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차근차근 이게 안 헷갈리려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겠다. 가속 운동이 제일 크게 있어요. 가속 운동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등가속 운동이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이 점점 바뀌는 경우고 이거는 가속이 일정한 경우.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그 물리원에서는 안 배웁니다. 사실상 이 등가속 운동만 아시면 돼요. 그 물리원에서는 등가속 운동이 있고 또 이제 여기서 그 여기도 똑같이 속력 이게 뭔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처음부터 설명을 할게요. 가속 운동이 일단 있잖아요. 이 가속 운동도 등가속 운동으로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가속이 일정하냐 안 일정하냐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가속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여기 바깥에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이게 그 집합 표기인데 이게 집합을 안 배우나? 요즘은? 아, 네. 그 좀 알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 가속도가 일정한데 저희가 이제 가속도가 방향이랑 속력이랑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력만 변하는 가속 운동이 있고 방향만 변하는 또 가속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이 일정한데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있고 또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있고 또 속력과 방향 둘 다 바뀌는 또 운동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제 가속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제 속력만 해당하거나 방향만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둘 다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물리 원을 하면서 이 등가속 운동만 보시면 됩니다. 이 등가속 운동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 속력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계산하는 데 나오고 방향 이거는 그 뭐냐 그 개념 물어보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속력만 변하는 등가속 운동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흐름이 좀 잡혔나요? 그러면 이제 자 속력만 아까 변하는 게 있다고 했죠. 속력만 변하는 게 이제 뭐냐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거 낙하 운동 자유 낙하 이게 어떻게 되죠? 같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죠. 점점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또 등가속도 직선 운동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이 빨라지는 텀이 뭐죠? 저희 중력 가속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처음 접하셨을 텐데 중력 가속도 이거 G라고 하고 보통 막 9.8m/s 제곱이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처음 배웠을 때는 왜 이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막 이랬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속도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가속도가 뭐다? 속도의 변화다. 그러니까 9.8m 이게 9.8m per sec의 속력을 1초당 점점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쵸? 초당 속력이 속도가 점점 이렇게 커지더라. 9.8씩. 네,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가 똑같아요. 무겁건 작든 이제 떨어뜨리면 이론상으로는 이제 네, 이 9.8m per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가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물체를 위로 던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는 무슨 운동이죠?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9.8m per sec를 그러니까 초당 9.8m per sec씩 마이너스로 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뭐 100이라고 하면은 이게 점점 처음에는 이제 줄어들어 9.8씩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가 도달했을 때 0이 됩니다. 다시 내려올 때 마이너스 9.8, 뭐 마이너스 19.6 이렇게 점점 커져요. 네, 그래서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이다. 올라갈 때도 마이너스 9.8씩 줄어들고 내려갈 때도 마이너스 9.8씩. 근데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니까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커지겠죠. 네,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기 때문에 다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속도 먼저 그릴게요. 가속도 시간. 저희가 이제 등가속도였으니까 이거 그래프 어떻게 되죠?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하다 일정. 네. 그러면 이제 시간 다음 보겠어요. 이제 속도. 이제 뭐 이거 그래프로 볼 땐 속력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이제 감소를 하는데 이제 증가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양수 여기가 이제 양수죠 플러스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게 음수니까 그러면 이제 감소하는 건데 속력이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 1초 동안 뭐 9.8 증가했다. 이것도 1초 동안 9.8 증가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시간, 이동거리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거 두 개까지 여기까지 유출을 했으면 이제 이렇게 유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2차 함수 형태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이동거리도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했죠. 예를 들어서 뭐 가속도가 3m per sec 제곱이에요. 그러면 0, 3, 6, 9 이렇게 늘어나죠 점점. 그쵸? 그러면 이제 좀 이건 좀 그냥 예시를 이렇게 든 겁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그 뭐냐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1초, 2초, 이제 3초. 1초 동안 이제 이동한 거리가 이제 요만큼 됐으면 1초 동안 요만큼 갔으면 다음 1초 동안은 1초 동안 더 크게 가요. 그 다음에 3초 동안은 이만큼 이동했으면 이제 더 크게 이동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똑같은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아까 이동거리가 뭐라 했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거. 공식만 달달 암기하면 안 되는 거. 이거를 여기서도 적용을 해버려요. 이 공식은 등속 운동일 때만. 근데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인데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틀린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뭘 해야 된다고? 시간, 속도,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무조건 넓이만 보시면 됩니다. 넓이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초 동안 이제 이동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유극에서 이제 딱 그은 다음에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그렇죠. 그러면 이 이동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6초다. 그러면 2점 이게 그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값이. 그렇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6초 후에 속력을 보려면 6초예요. 자, 속도가 이제 6초만큼 6초 3m/s 제곱씩 해서 이게 6초를 곱하면 이제 6초 후에 속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3m/s. 자,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이제 그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변화량. 근데 이게 뭐죠? 이거 넓이잖아요. 넓이.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이거의 넓이. 이거의 넓이가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 넓이 값이죠. 이 가속도 그래프에서 구한 거. 그다음에 6초를 아니까 이거 삼각형 넓이 아시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구한 넓이가 다시 이 이동 거리가 되고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정리. 등속 운동, 등 가속 운동. 시간, 이동거리. 이거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고요? 직선으로 쭉. 왜? 속도가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초당 이동하는 거리가 항상 같다. 그래서 기울기가 항상 똑같더라. 이거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냥 저 사람 그냥 뭐 동물원에 있는 그 원숭이 보듯이 그냥 팔짱 끼면서 보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뭐 필기하면서 보면 더 좋고. 이거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 상수함수로 이렇게 나오더라. 그다음에 시간, 가속도. 이거는 없죠. 가속도가 없으니까 표기를 안 합니다. 등 가속도 운동, 시간, 이동거리. 이거 어떻게 나오죠? 2차 함수 형태로 점점 이동거리가 초당 가는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시간, 속도. 이러면은 이거는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초당 속도가 증가하는 게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가속도가 등 일정하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상수함수로 나타냅니다. 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읽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수월합니다. 네. 자, 보면은 X축엔 항상 시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Y축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생긴 것만 보고 직선으로 쭉이네? 등속 운동이네? 직선으로 쭉이네? 등속 운동이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님 안 되죠. 왜? Y축에 속도가 있는지 이동거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이거 그래프 모양만 또 달달달달 외우면은 또 이제 또 낭패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 학교 선생들도 이상하신 분들은 막 이거 그냥 애워라 하고 이제 뭐 설명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설명을 뭐 하면은 뭐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러는데 이거 알고 가야 돼요. 등속 운동 왜 그래? 그냥 이거 그래프만 보고 아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이걸 보고 아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구나. 이걸 생각하고 등속 운동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이게 이동거리가 이것도 초당 증가하는 이동거리가 점점 커지네? 이거는 속도가 그럼 점점 커진다는 소리네? 근데 그러면 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있다는 소리네? 근데 이거 그래프를 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네? 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그냥 그래프만 보고 이거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헛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말이 길어졌는데. 자, 이건 좀 심화된 내용으로 가볼게요. 이게 1차 함수 형태였죠. 1차 함수. 이거는 상수 함수. 아, 이거 한글로 적어야겠다. 1차 상수. 자, 이거는 2차 함수였죠. 1차 함수였죠. 상수 함수였죠. 그리고, 자,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 1차 함수는 기울기가 항상 같으니까요.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이 상수값이 됐죠. 그쵸?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기울기. 1초당 이 증가량이 가속도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일정하면은 여기 기울기가 이 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리고 이, 음, 그리고 자, 여기서의 이 넓이. 이 넓이가 뭐다? 이 값이다. 이 그래프에서의 y축의 이동거리 값이 되더라. 이 시간 속도 그래 등속 운동 기준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넓이가 어떻게 되더라? 이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 넓이가 이게 어떻게 되더라? 여기서의 이 값이 되더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의 값이 이 속도 이 y축 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뭐다? 이 시간 s라는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그쵸? 이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게 좀 저번에도 이제 좀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자, 1차에서 상수, 2차에서 1차 상수. 이게 기울기를 보면은 차수가 이렇게 내려가죠. 2차에서 1차, 1차에서 상수. 반대로 이거 넓이를 구해서 가는 거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상수에서 1차. 아, 이거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해 안 돼도 넘어가세요, 이 개념은. 이게 뭐 상수 1차, 2차 이거는 개념 이해 안 돼도 되는데 이거 넓이가 이 값이 되고 이 넓이가 이 값이 되고 이 넓이가 이 여기 y축 값이 되고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상수에서 1차, 1차에서 2차, 2차에서 1차 이거는 이해 안 돼도 돼요. 이거 당연히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1차에서 이렇게 상수 차수가 내려가는 게 미분이고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이에요. 네,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미분 적분 배우실 때 이 내용이 아마 문제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프 직접 꼭 그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약간 이제 어려웠던 게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자 이게 정지에 있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속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속력이 10m/s예요.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고 그럼 1초 있다가 이 공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19.8m/s가 되죠. 그쵸? 왜? 1초 동안 이 9.8m 이거 증가한다는 소리니까 가속이. 그러면 이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아유, 시간, 이동거리, 시간,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일단 이게 등가속도 운동인 건 아시잖아요. 등가속도. 그러면 이거 가속도가 일정하더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이거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이거였는데 이래서 그래프만 달달달달 외우면 안 돼요. 절대 그래프만 외우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뭐야, 왜 안 없어져? 이게 아니라, 자, 처음 속력이 10m/s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0초일 때 속력이 10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가속도의 기울기를 가진 만큼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0초 있다가 1초 있으면은 이게 9.8이 되는데 여기 10에서 시작하면 1초 있다가 19.8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제 왜 여기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게 확대했다 하면 없어지는구나.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요. 여기 10에서 시작하고 이거 기울기가 얼마? 9.8 낙하 운동일 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3초 있다가를 알고 싶어요. 3초 있다가의 속력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가 3초면 이 기울기가 여기는 9.8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봅시다. 3초 가속도가 일정할 때 이거 넓이가 아까는 이게 속도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그쵸?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게 초기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 이걸 더한 게 현재 속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3초라고 했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거의 넓이 얼마냐 하면 이게 이 넓이가 9.8 곱하기 3이 돼요. 근데 저희가 초기 속도가 10이었죠. 그러면 이 10에다가 이 높이가 이제 9.8 곱하기 3이 되는데 이 9.8 곱하기 3만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저희가 원하는 구하려고 하는 그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봅시다. 이제 3초라고 했으면은 이제 뭐 이동 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거는 그러면 속도는 10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동 거리는 여기서 시작했나요? 10에서 시작했는데 여기가 0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여기를 0으로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어쨌든 이동 거리는 이렇게 변치 않습니다. 네.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이제 3초일 때 이 이동 거리를 알고 싶어요. 이동 거리 얼만큼 이동했는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저희 아까 이동 거리 어떻게 구한다 했죠? 무조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라 했어요. 그래프의 넓이. 그럼 그래프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이 그래프에서.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죠? 이 사다리꼴. 그쵸?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 3초 동안에 그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된 건데 이제 뭐 그 쓰잘데기 없이 뭐 그래프 공식 해가지고 뭐 V는 뭐 V0 플러스 뭐 AT 뭐 이동거리는 뭐 V0T 플러스 뭐 2분의 1 AT 제곱 뭐 EAS는 뭐 V 제곱 뭐 빼기 뭐 V0 제곱 이걸 애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진짜 애우는 애들이 진짜 그냥 허수 새끼들이야. 진짜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공식만 외우면 그냥 그게 물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아까 그래프 구하는 거, 그래프 통해서 구하는 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자, 저희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아까 AT 이게 속도 변화량이었죠. 이게 초기 속도였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그냥 네, 뭐 여러분들 인생인데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는데 절대 막 물리를 암기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보면은 이거 뭐예요? 아까 이 초기 속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사다리꼴이었잖아요. 이거 넓이 여기가 이제 초기 속도였으니까 이거 넓이가 V0T 이게 여기 삼각형 2분의 1 AT 제곱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공식만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 나 이거 외워서 물리 잘한다 그냥 그 뚝배기 깨야 됩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공식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아까 말한 그 그래프만 좀 이해하시고 내가 문제를 읽고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리고 이거 넓이가 뭘 나타내는지 이거 기울기가 뭘 나타내는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발 이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그 가속도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예외인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인 경우 여기가 이제 0 기준으로 해서 가속도가 이제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게 시간 가속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 속도가 아까는 증가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했잖아요. 감소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이제 방향까지 나타내면 이렇게 아래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그쵸?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까 공을 위로 던졌다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뭐 이동 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동 거리는 뭐 당연히 이거 넓이랑 뭐 여기를 구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이 넓이 이거 넓이가 이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속도가 0이고 이거 어떻게 되냐?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속력만 봅시다. 속도의 크기만.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0이 됐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속력만 보면은 이게 방향만 바뀐 거죠. 그러면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냐? 증가하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점점 이제 초당 증가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다시 점점 커져요. 이거는 이동 거리가 아니라 위치로 봐야 됩니다. 위치로. 이 위치가 이제 여기가 0m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가 한 10m까지 찍었다가 이렇게 네 이거를 빠르게 올라갔다 점점 느려졌다가 여기 10m 찍고 다시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엄청난 큰 폭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속력이 이제 변하는 경우가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많다인데 이제 그 방향이 바뀌는 경우 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요즘은 그 안 하나? 그 미술의 그 물통 같은 거에서 이제 막 뱅글뱅글 막 돌리고 하는데 자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면 자 여기 있을 때 얘 운동 방향 이렇게 되고 여기 있을 때 운동 방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근데 속력은 일정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가 뭐라 했죠? 속력 플러스 방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가속 운동이에요. 가속. 뭐 비슷한 예로 이제 뭐 진자 운동. 왔다 갔다 이 방향이 계속 바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포물선 공 던지는 거. 공 이렇게 던지면은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점점 방향이 점점 이제 바닥으로 꼬꾸라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위로 올리는 것도 뭐 이것 아까 말했던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게 속력도 변하는데 방향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예시로 이제 나타내자면 이 공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등속, 그러니까 이게 직선 운동만 이제 고려한다 했는데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랑 위로 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이게 있어요. 이거는 그럼 뭐 2차원 아니냐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 x축으로 얼만큼 갔냐를 구하기 때문에 이 x축으로 간 시간을 구하려면 이걸 따로 봐야 돼요. 이거 떨어지는 시간만 해서 이 시간을 구한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x축으로 간 거리를 푸는 거고,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 직선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그 그래프,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 이해,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장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복습을 하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